자, 두테르테가 미국에 있습니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두테르테. 그게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가장 논란거리고 사실상 전쟁이 또 시작됐어요.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다. 결국에는 자연 발생적인 바이러스가 아니고 니들이 퍼뜨린 거다라고 하는 것이 폼페이오하고 트럼프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심각한 게요. 그러니까 그 서양 문화권, 그러니까 캐나다뿐만 아니라 뭐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도 아시아계 주민들이 그러니까 I'm not Chinese라는 걸 써놓고 다녀야 할 정도로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이 폭력이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권위 있는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처음 메시지를 발신을 할 때 이게 중국 탓이야라는 이걸 처음 사람들이 맨 먼저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다른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너 무조건 그러니까 아시아인 느낌만 나면 무조건 중국인이라고 가정하고 폭력 행위를 시도할 때 나는 중국인이 아니야. 나는 코리아야. 그러면은 코리아 베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에서도 트럼프 이야기를 반대하는 정부 관료들이 있고요. WHO도 근거 없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뭐 발생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트럼프는 이걸 이용해 먹는 겁니다. 선거에. 중국과 격렬하게 날이 서야만 자기 표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실 미국 사람들의 심리들 중에는 중국인들을 약간 깔보는 측면도 있죠. 또 무역전쟁 오랜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뭔가 적대감도 있는데, 중국에다가 그런 책임을 몰면서 중국의 격렬한 그 반대랄까요? 논쟁이 시작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표를 응집시키기가 좋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쫓겨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쫄려 있죠. 근데 여기에서 중국 탓을 해야만 자기가 이게 지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 탓을 하고 싶은 그 프레임을 자꾸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 근거를 내놓으라는데 근거는 없어. 근거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네. 증거 내놔봐. 그러니까 증거는 없고 이런 상태가 됐고요. 트럼프의 이런 그 속임수 우리가 당해봐서 알잖아. 필요할 때만 김정은 이원명을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사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의 이야기는 우리 기대대로였다면 이미 북한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서류상으로는 끝났어야 돼요.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금지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월 초반 들어선 이 시점에 들어서야 미 연방 정부가 이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판단을 이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CDC에서 여러 가지 뭐 대응을 했지만 결국에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최고위에서 어떤 예산의 집행 방향을 결정을 해야지 나머지 주정부에서도 이제 전략을 세울 텐데 그런 전략 없이 주정부 돈으로 알아서 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아 이거 지금 단시간에 한두 달을 가지고 끝날 게 아닌가 보다 라고 이제 다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민들은 혼란스러운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이게 확진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단 대비 확진자로 판정받는 이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CDC 입장에서도 진단 키트를 대는 게 무섭다는 거지. 이게 진단만 하면 확진자가 나오니까. 그런데 진단 숫자 자체를 줄이면 또 세계적으로 또 지탄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새끼들 또 일본 같은 방법을 쓰네.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을 받으니까 진단 숫자를 줄이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늘리지도 못해. 근데 진단 숫자를 유지하는데 확진자가 많이 나와. 돌아버리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사실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말 대척점에 있다는 게 이런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한국은 미국보다는 사실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거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따라주는 그 확률이 한국은 사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건너와서 살기도 하고
그 최근에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살균제 주입을 하면은 코로나를 낫는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부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농담이라 생각하고 그렇지만 왜 미국에서는 그게 문제가 됐느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지식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지능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발언이 될 그 수밖에 사진 없는 봤어요? 거거든요. 마스크 쓰는 게 갑갑하다고 마스크 구멍 뚫어가지고 쓰고 있는 여기만 구멍 주민들. 뚫어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행정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훨씬 힘들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 키트 이야기 하셨는데 이번 메릴랜드인가? 네. 네, 거기 주지사가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네. 이번에 키트를 많이 수입했다고 했는데 그 수입할 때도 보니까 그 비행기가 가지고 온 비행기가 착륙을 했을 때 주 경찰과 주 군인을 대동해가지고 그 키트를 보호를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연방 정부에서 그거를 뺏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참 우리나라랑 정말 상황은 달라서 예. 머리는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선진국 개념은요. 일단 경제 규모, 국민 소득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근데 더 잘 사는 나라도 선진국으로 안 불렸던 거는 하나 더 위에 문화가 있었어요. 어떤 일반적인 문화, 사람들의 어떤 매너, 더 문명화,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위급해지니까 그 나라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고요, 미국인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대통령의 어떤 수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칭송받았을 거예요. 태도가 다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일본이 지금 제가 뭐 이런 이야기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일본이 지금 한국과에 있어서의 간접적인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뒤처지면서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그 시기는 문재인 집권 2년차, 3년차입니다. 무역전쟁 겪으면서 일본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사실 이겨낸 거거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물가 대비로 보면 한국이 더 국민소득이 높다까지 나왔지. 코로나 대응하면서는 확실하게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기반들이 안 된 상태에서 코로나를 대응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지금 진짜 막 걸어가고 있고요. 한국은 지금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 상황을 또 연장했거든요. 이거 큰일 날 상황이다라고 연장을 했는데 한국은 지금 야구가 시작하고 그 위기 상황 단계가 낮아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대비되고 있잖아요. 바로 옆 나라인데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나 2021년 상반기에 나오는 경제 통계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20년 5월 현재까지 추정되는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7%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이너스 17%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플러스로 5%도 어느 정도인지 잘 체감이 안 되는데 그 단적인 예가 대한민국이 98년도에 IMF 맞았을 때 그때 그 해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우리나라 경제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마이너스 5%였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만으로도 그 정도 경제적인 충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20년 초부터 5월까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7%라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을 통틀었을 때 마이너스 20%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인 수치만으로도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역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다시 재생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가능성의 문제인 거죠.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베가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올림픽을 그냥 포기하겠다. 지금은 면목상으로 올림픽을 연기해 놓은 상태잖아요. 1년 연기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올림픽 개최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수준이라는 거죠. 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애초에 일본이 섬나라 특성상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게 좀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지금 전 세계가 계속해서 놀라고 있긴 하죠. 호주랑 비교를 해보면 제가 호주 갔을 때 직접 느꼈던 건데 아니 뭐 섬나라 이 정도까지야?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짐 안에 너구리가 있었어요. 라면 하나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진에 다시마가 나와 있어요. 공항에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라면 안에 들은 공산품인데 그래서 이 다시마에 대해서 자기한테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그 자리에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나중에 그 라면 사실 뺏겼거든요. 네.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섬나라 특성상 이 안에서 뭔가 자기들이 확신할 수 없는 뭔가가 유입됐을 경우에 상황을 대비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일본 하는 걸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쌤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네요. 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안 좋은 나라에서 예초에 초기에 대응을 잘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요. 보니까 2달 동안 일본 GDP가 45조 엔, 한국 돈으로 516조 원 줄어든다 이거예요. 일본 연간 실질 GDP의 8.4%. 그러니까 대충 대응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걸 뒤집어 쓰게 생긴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아베는 물러나는 게 맞을 정도. 그 아베노 마스크 봤잖아요. 볼 때마다 웃기잖아. 근데 이거는 아베 하나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정부를 너무 불신하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부 그 행정부 차원에서는 최고 경보 단계를 발령했는데 바닷가 가면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뭐 연휴라고 막 그 고속도로가 막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경고 단계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영향받는 일본 실질적인 국민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확진율이 50%가 넘어요. 2명을 검사하면 1명이 확진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진자, 이 검진하는 숫자 자체가 많지가 않은데도 이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거든요. 돌아버리는 거죠, 거기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 뭐로 막을 거 뭐로 막는다 이런 표현한 것처럼 이게 그냥 뭐 사람들 중에 갑자기 그런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아니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잘하는 걸 잘한다고 하는데 국뽕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빈정거리는 거 되게 난 기분 나쁘거든요. 아니 더 이상 잘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대한민국보다 더 잘하는 데를 갖고 와. 그럼 그쪽을 내가 빨아줄 테니까. 아니 딱 어떤 이런 비교가 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지금 일본은 아베의 어떤 신뢰도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시기 편하면 미래통합당 죽어라 찍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아베 그 사람을 찍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 신뢰도가 떨어지면 나중에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라주는 것 때문에 이걸 이겨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봉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일어나겠죠.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일본의 박근혜예요, 얘. 끌어내려야지. 일본 국민 여러분, 촛불을 드십시오. 한국에서 제가 천은 지원 내릴 수 있는데 이분들도 승리의 역사를 한번 만들어야지. 민주주의는 우리가 수도 없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만드는 과정에 유럽이 무슨 뭐 프랑스나 영국이 혁명 과정에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데 한국도 만만치 않아. 그러면 쟁취한 민주주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지금 우리가 고품격 이간질 해버려야지. 그냥 길게 봤을 때 일본은 그냥 제주도 관할 자치구로 그냥 이렇게 인수하는 게 이 일본 국민들한테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일본 이제는 무시해도 돼요. 무시한다는 게 일본에 막 쩔쩔매고 일본 사대주의가 있잖아요. 또 일본 제품 좋아, 일본 사람들 뭐 훌륭해 이렇게 칭송을 들어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일본은 철저한 것 같고 아니야. 지금 생각해 보면 일본은 그렇게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다가 지금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제대로 살려면 그 신화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럼 뭡니까? 그 신이 똥을 싸가지고 만들어진 땅이라는 그 신화가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다르게 뭐 아래에서 나왔다든가, 뭐 바다에서 건졌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똥을 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신화부터 고치고 정 안 되거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인수해 줄게. 우리가 인수해서 우리가 잘 관리해 줄 테니까. 자, 이게 남의 나라가 잘못되는 걸 우리가 좋아할 건 사실 아닌데 이놈들은 역사적으로 너무 나빴어. 한국을 봉으로 생각하고 무역 전쟁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태도가 진짜 잘못됐다는 게 사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키트에 대해서도 뭐 우리나라 법대로 검사를 해본 다음에 이 키트가 우리나라에 맞는지 생각해보고 수입할게 뭐 이런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주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웬만한 다른 나라면 뭐 좀 깐깐하게 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안 되죠. 짓밟았을 때 확실하게 짓밟아야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어설프게 짓밟으면 얘네들이 다시 일어나서 또 되치기를 하려고 용을 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일본에서 우리한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갚아주는 겁니다. 훌륭해. 여성 팟캐스트 1위. 오사카 영사관 총영사관으로 제 1호 일본 총독은 마차님으로. 아니 좀 마무리하자면요. 옆에 있는 국가가 사실상 우리나라는요. 북한하고는 아직도 단절이고 정상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는 일본이에요. 실제로 일본 대마도 같은 데는 우리나라 핸드폰이 터져요. 그런 나라가 좋은 친구면 좋잖아. 반성도 하고 역사적으로 네. 독일처럼 좋은 친구면 좋은데 그 습성을 못 버리고 한국인들 깔보다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쌤통인 거지. 언젠가 진실로 반성하는 날이 언젠가 오겠지만 아베는 아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아베랑 마지막 통화한 게 2018년 4월 달인가 그래요. 그래 관계가. 자 알겠습니다.